네, 이슈 인사이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의 의미와 그 파장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찾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였네요. 네, 보통 이 한 국가의 수반이 처음으로 방문하는 이 순방 지역은요, 이 어떻게 보면 그 국가의 외교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가 1기에 이어서 이제 2기에도 처음으로 순방 지역으로 선택한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이 사우디의 막대한 투자 약속이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투자 외교의 성격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개인적으로요, 이 중간에 열린 포럼이 정말 재미있었는데요. 네. 이 트럼프가 이 연설 전에 연단에 홀로 섰는데요. 갑자기 God Bless the USA라는 팝송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 같아요. 예, 이게 미국에서 거의 애국가요로 불리거든요. 가만히 듣고 있는 이 트럼프 모습 좀 지나갔는데 네네. 흐뭇한 표정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나오네요. 바라보는 지금 나오네요. 이제 빈살만 왕세자의 저 표정 굉장히 또 흐뭇한 표정이고요. 저 분위기가 저는 마치 이거 공화당 전당대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네. 참 트럼프 취향 저격을 제대로 했구나라는 네, 생각을 맞습니다. 했었어요. 네. 그리고 카타르도 정말 선물을 엄청나게 안겼더라고요. 네, 거의 중동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고만 한 것 같아요. 아이고야. 그 중에 카타르 왕실의 선물이 단연 돋보입니다. 네네. 그냥 엄청난 4억 선물. 달러짜리 네. 우리 돈 5,600억이 넘는 초고가 항공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문제는 트럼프가 이걸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받겠다고 했으니까요. 보안 문제도 있고요. 또 김 교수님이 잘 아시겠지만 미국 정치계가 뇌물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아주 민감합니다. 같은 공화당은 물론 트럼프의 강성 지지층조차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한 언론 매체에서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 금액을 그래프로 비교해봤더니 트럼프의 그래프는 우와. 끝나질 않습니다. 이야, 그러네요. 외교적 제스처 선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찌됐건 이번 중동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만큼은 그래도 확실히 내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죠. 이 세 국가에서 이제 안보 경제 패키지 거래를 잇따라 이제 성사시켰는데요. 예, 금액 규모만 2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800조 원 정도 되죠. 우와. 예, 그 중에서도 좀 인상적인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네. 예, 사우디가 주최한 이 투자 포럼에요. 미국 기업 CEO들이 이제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젠슨 황, 샘 올트먼 같은 빅테크 AI 수장들이 이제 눈에 띄죠. 그렇죠. 사우디하고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 간의 이제 협력이 예상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네. 덕분에 이제 AI 반도체 기업이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 13, 14일 주가가 좀 연이틀 올랐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에만 16% 정도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정말 사우디가 큰 공을 들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빈살만 왕세자가요. 1985년생입니다. 40살. 네, 그렇습니다. 이 젊고 강한 리더십으로 인기도 많고요. 기존의 석유 중심 산업에서 탈피하려고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죠. 네. AI 인공지능 산업의 경우에는요, 2030년에는 사우디 GDP의 12%를 AI 산업이 차지할 거라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2023년부터 미국이 중동에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을 하면서 한계가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관련 조치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을 하면서 전면 폐지를 한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기술 거래의 길이 이제 열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미국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의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중동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윈윈 케이스가 열린 겁니다. 놀라운 결정이에요. 네, 근데 이제 방위 계약도 좀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그 규모가 이 1,420억 달러, 그러니까 네. 우리 돈으로 200조 원에 달합니다. 이 조단이네요. 미국 무기 거래 역사상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사우디는 미국과의 전통적인 어떤 우방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하지만 네. 이제 바이든 때 이 자말 카쇼크지 살해 사건 때문에요. 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무기 구입이 어려워졌는데요. 근데 이제 이번 계약으로 최신 무기들은 물론 이 군사 훈련 서비스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우디뿐만 아니라요. 이 다른 걸프 국가들도 미국으로부터 가장 바라는 게 바로 이 국방 안보 협력입니다. 예, 시아파 맹주 이란을 견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 그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막강한 화력을 다 지금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정세들이 지금 미국과의 빅딜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중동 순방에서는 이 장면도 빼놓을 수 없거든요. 미국 대통령으로는
25년 만에 시리아 임시 대통령을 만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샤라 임시 대통령은 원래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 소속이었어요. 테러 조직이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현상금도 걸었는데요. 우리 돈으로 140억이나 걸었습니다. How did you find the 인물인데. Syrian president? Great. Great. I think very good. Young, attractive guy, tough guy. You know, strong pass. Very strong pass fighter. Does that worry you at all? He's got a real shot at pulling it together. 와, 바라보는 우리도 놀랐고요. 이 만남 진짜 중동에서는 엄청난 사건이라면서요. 네, 원래 미국이 중동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최소한 이스라엘에 먼저 물어보거나 네. 사전에 인지를 주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단독으로 그냥 결정해서 밀어붙였어요. 알리지 않고 그냥. 예, 게다가 골프 국가들이 미국과 대화하기 힘들면 이스라엘을 통해 해왔는데 네네. 이것도 건너뛴 겁니다. 패싱했군요. 네, 게다가 시리아는 지난 수십 년간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유지했고 알샤라는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쇼킹해요. 네, 안 그래도 패싱 문제로 걱정인데 적으로 간주되는 국가의 경제 제재까지 풀어줬고 네. 이스라엘로서는 큰 충격에 빠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혹시 대미 관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걱정 엄청 하고 있습니다. 네네. 궁금한 게 또 사우디는 왜 시리아 제재 해제를 이렇게 주선했는지 어떤 목적인가요? 네, 시리아는요 국경을 5개나 갖고 있고 또 시리아에 대한 영향력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힘의 균형이 바뀔 수 있는 중동의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동안 이란의 후원을 받아선 알-라샤드 정권이 지난 연말에 무너졌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우디가 거기 빨리 지금 시리아에 가서 자기도 영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했죠. 무엇보다도 시리아의 알-라샤르가 사우디를 가장 먼저 찾았다고 해요. 사우디를 도움을 청했다. 네, 왜냐하면 시리아는 지금 미국 제재로 카드 결제조차 어렵고요. 시리아 재건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하. 사우디가 좀 나서서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네. 요청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빈 살만 왕세자가 시리아 제재를 풀려고 트럼프 측에 로비를 상당히 했다고 합니다. 중간에서 다리를 놓았다. 그런데 미국은 몇 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면서 사실상 중동에서 발을 빼기로 한 건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중동 전략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고요. 네. 이 미국의 우선순위는 중국 견제입니다. 그러기 네네. 위해서는 중동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중국 견제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네. 단지 트럼프가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기 때는요, 이 미국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이란을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비중이 좀 줄고요. 그 자리를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걸프 국가들이 메우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이 최첨단 무기부터 AI 기술까지 협력하면서요. 네. 이 걸프 국가들이 이란 견제와 같이 지역 내에서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계산이 있네요. 그렇다면 시리아는 미국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겁니까? 네, 아브라함 협정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 네, 아브라함 협정은요, 2020년 그동안 적대 관계였던 이스라엘과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등 아랍국 4개국과 맺은 평화협정이에요. 네네. 트럼프 일기 최대 외교 성과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당시 근데 순위파 맹주였던 사우디아라비아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네. 2023년 하마스가 가자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게 물 건너갔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아브라함 협정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예, 이미 시리아는 미국과 협상 중이고요. 문제는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 전제되지 않는 한 아브라함 협정 참여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특히 가자 지구 전쟁 발발 이후 사우디 내에 반이스라엘 정서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네. 미국이 다시 한번 사우디를 끌어들이려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중동 지역 내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